예, 안녕하세요. 2020년 과학기자대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게 된 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의 김효민입니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듯이 이것은 경주에서 2020년에 올해 7월에 시민 145명을 상대로 3주 동안 수기 학습을 거친 이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경주의 월성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을 증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입니다. 지금 찬성이 80%가 넘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결과를 보시면은 보통 가지시는 의문이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핵연료를 어디에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저장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 에너지 전반에 관련된 결정인데 이것을 이제 경주의 145명의 일반 시민에게 묻는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에게 제공된 학습을 위한 자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가 만든 것이며 충분히 중립적이고 정확한 것이었는가? 네. 이런 의문들을 가지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공론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145명이 충분히 대표적인가 또 이분들에게 제공되는 자료가 충분히 이제 객관적인가라고 하는 당연한 의문 외에도 우리가 훨씬 더 질문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이니까요. 이제 연탄을 떼고 나면은 연탄재가 생기듯이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보시듯이 예 그 총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연구 정지된 것도 2기가 있죠. 고리 1 호기하고 월성 1 호기. 예 각각 이제 부산하고 경주에 있는 것 2개, 가장 오래된 것은 연구 정지가 되었고 예 여전히 건설 중인 그 원자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이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30% 정도의 전력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 생산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인제 여기서 그 사용 후 핵연료 waste라고 하는 것도 폐기물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연탄을 많이 떼면 연탄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방사성 폐기물에는 그리고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특히 방사성이 강한 것을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하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연탄을 뗀 다음에 나온 연탄재, 그 우리 핸드폰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배터리와 같은 것이죠. 이거를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그 공식적인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인제 계속해서 쌓인다는 것인데요. 네. 연탄을 계속 떼면 연탄재가 쌓이듯이.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없죠. 네.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폐기물들을 그동안 어디에다가 쌓아 뒀느냐. 다 발전소 안에다가 쌓아 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리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70%가 넘게 또 영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70% 넘게 울진에서도 80% 넘게 경주에서는 특히 경주의 원자로는 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중수로이기 때문에 88% 90% 정도 넘게 차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수원과 업계의 취합된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방패장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198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시위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입지 선정 실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것이 2004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예 전북 부안에서 이제 부안 군수가 당시에 방패장 유치 신청을 했었지만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군수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그 여론과 함께 결국은 이제 주민 투표가 도입되었고 부안 군민이 다수가 이제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경주에 들어서게 되었었던 게 중저준위 방패장이죠. 이거는 인제 고준위하고 예 가장 이제 깊이 되는 그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 것은 빼고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만 이제 포함하는 중저준위 처분장을 경주에 이제 유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게 이제 2005 년이었고요. 그 얘기는 이제 고준위 방패장은 아직까지 안 지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주가 이제 중저준위 처분 시설을 가져가게 된 이후로 이명박 정부,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던 건 그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준위 핵 폐기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전과 같이 굉장히 이제 정부가 미리 결정을 하고 뭐 안면도로 가자, 울진 영덕으로 가자, 구럽도로 가자라고 했었던 80년대, 90년대의 계획들이 다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탑다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라는 걸 해보자라고 하는 공감대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들어졌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공론화가 제도화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의회가 정치적 타협과 거래를 기초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이 의회주의가 과다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야기한다라는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수기 민주주의, 예, 학습과 수기, 그다음에 직접 참여라는 개념을 접목한 공공토론의 제도화가 지지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죠. 행정부 내부에서 이미 결정은 이루어졌는데 방패장은 지어야 하는데 공론화라고 하는 절차를 그냥 더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대의민주주의 제도와는 오히려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또 전문성이 결여된 대중의 의견이나 권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대중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 이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사업자, 한수원과 같은 사업자가 독점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로 정말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의 비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은 사실이지만 수기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도 없앨 수는 없는 절차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의회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방패장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제도적인 기반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이제 토론회를 했었던 것,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개월에 걸쳐서 실제로 공론화를 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론화위원회를 어떤 인원을 가지고서 구성을 할 것인가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고 실제로 20개월 동안 토론을 거쳐서 권고안을 냈었죠. 당시 최종 보고서를 보시면 2015년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우선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의 우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자율성, 안전성, 형평성.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원칙은 정해야 하는 것이죠. 또 현재는 다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인데 그러니까 발전소 안에다가 리액터 안에다가 그냥 쌓아두든가 아니면 리액터 바로 옆에 그러니까 발전소 부지 안에다가 임시 저장 시설 사일로 혹은 맥스터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다가 보관해서 이제 식히거나 하는 것들은 다 이거는 임시 저장이니까 인테림이니까 이 임시 저장 시설의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떻게든 더 안정적인 저장소, 심층 처분이든 아니면은 지층 처분이든 더 안정적인 저장소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등등을 정했습니다. 근데 보시듯이 여기서도 최종 처분장의 부지 같은 것은 아예 얘기하지도 못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거죠. 다만 이제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인 것은 언제든 중간 저장 시설로 더 안정적인 시설로 옮기자 정도를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결정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다음 자료를 보시면 그랬는데 2016년에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그 공론화 결과 수립되었었던 것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인데 20개월의 공론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라는 비판이 대두되었기에 2017년에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에 대해서 또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고 그 재검토위의 결과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라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의 이제 공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검토위, 줄여서 재검토위라고 하죠.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었던 사용 후 해결료 관련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공론화하고는 다른 형식을 취했는데요. 이른바 전국 공론화와 지역 공론화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주 지역에 가서 했습니다. 경주에는 이제 월성 발전소 부지가 있죠. 거기서 이제 월성 1호기는 이제 멈춰섰지만 2, 3, 4호기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 가동 중인 2, 3, 4호기에서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발전소보다도 고리나 영광에 있는 발전소보다 그 경주에 있는 발전소에서는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일단 당면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당면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정 계속 더 지을 수는 없으니까 임시 저장 시설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더 추가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중간 저장 시설로 옮긴다면 그 시점을 어떻게 언제로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는 이제 경주의 지역 공론화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공론화라고 하는 것에서는 훨씬 더 이제 일반적인 논의를 했거든요. 일반적인 논의라 함은 기존의 관리 원칙이 적절한가, 회수 가능성이나 가역성 같은 새로운 원칙을 추가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이제 전국 공론화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주에서 지역 공론화를 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논쟁이 새롭게 등장했는지 보시겠습니다.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죠. 예, 한참 시간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 이제 경주에 중저준위 방패장이라고 하는 거를 건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에 이제 특별법이 새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경주는 다른 지역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중저준위 방패장을 자발적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당시 인센티브의 하나로서 고준위 방패장과 관련된 시설은 경주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정을 했단 말이죠. 이게 특별법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경주에 임시 저장 시설은 계속 짓고 있었단 말이죠. 고준위 방패장을 저장하는 시설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근데 유치 지역에 관련 시설을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발전소 부지 내에 짓는 것은 관련 시설로 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지어진 발전소와 관계된 시설이지 사용 후 해결료와 관련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증설을 해도 된다라는 식의 법 해석을 통해 가지고 경주에 계속해서 사실은 임시로 고준위 방패장을 저장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언제까지나 임시 저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물은 것이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 그동안 쭉 짓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건설할 것인가? 또 이른바 원전 내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법적 성격을 앞으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당면한 사안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절차를 거쳤던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3주 동안의 학습 자료를 주고 학습을 하고 토론을 거쳐서 경주 시민 145분, 이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증설을 하는 데 80%가 넘게 찬성을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는요. 경주의 발전소와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 울산 북구입니다. 경주 발전소는 오히려 경주 시내, 경주역 있고 경주시청 있는 시내에서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경주의 동부에 있는데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 산을 넘어가서 있는 경주 발전소에서 지리적으로는 더 가까운, 그러나 행정구역은 다른 곳이 울산 북구입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의 주민들이 지역의 주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대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가 애초에 지역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경주 지역 실행 기구하고 이제 협약을 맺었는데 그 출범을 철회하라라는 등등의 이제 그 문제 제기를 울산의 북구가 중심이 된 단체들이 했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울산은 전혀 대표가 안 됐느냐? 대표가 되긴 했죠. 전국 공론화에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전국 공론화라고 하는 데에 참여한 시민이 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울산은 인구 비례로 들어갔기 때문에 9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전국 공론화에서 논의한 것은 당면한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고 관리 원칙이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울산 북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법적 효력은 없는 주민 투표를 실시를 했었고요. 주민 투표 결과 94.8%가
경주 사이트 내에 경주 이제 월성 그 발전소 내에 그 임시 저장 시설을 증설하는 데에 반대했다. 이 결과를 수용하라라고 하는 이제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한 사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공론화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으로 돌아가자면은요. 보통 공론화라고 하는 그 이 과정 또 결과를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지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사안인데 예. 시민 100 명을 뽑든 500 명을 뽑든 이분들의 의견이나 권고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예 그동안 의회 민주주의와 전문가의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흡했었던 영역, 사회적인 갈등 조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행위자를 초대함으로써 예 직접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접목시킴으로써 그동안 미흡했었던 갈등 조정이라고 하는 역할을 어떻게든 분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근데 그 분담의 시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단지 전문성 결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대의 민주주의와 수기 민주주의의 양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효용성 있게 되고 있는가. 행정부 내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정인데 경주에 짓기로 한 것인데 그런데 공론화를 통해서 그냥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경주의 145명만을 뽑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가. 직접 참여를 대중의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 모 집단을 결정하는 것이 누가 되는 것인가.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정당성 있게 되는 것인가 등등의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 공론화 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제 얘기를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혼합한다. 그럼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보완한다. 전문가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이 함께 어우러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갈등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좀 더 개선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나 이 시도 자체가 예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연관이 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담당하게 되는가? 누구에게 대표성이 있는가? 이 대표성을 부여하고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정당화되는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것인가? 위원회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산업부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 등등의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